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ICT 활용 모돈 개체 급이기 이용 기술 보급 사업으로 개체별 사양 관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그 정보에 따라 농장 관리 시스템을 자동 제어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설치로 개체별 사료 급여 관리 및 생산 성적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또 포유 능력 향상 및 모돈 연산성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제52회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금남로 일대에서 모두를 위한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2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1일에는 광주 시민총회와 시민참여 한마당, 자원봉사 박람회 등 총 5개 분야 18종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대표 프로그램인 광주 시민총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개최됐던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재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참여 민주주의와 5월 정신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 위촉식을 갖고 아동들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올해 세종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10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는 참여와 권리, 놀이와 여가, 문화와 예술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해 아동 청소년 정책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촉식 후에는 정책 개발 워크숍을 갖고 정책 문제 찾기, 아동 권리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 KNT 여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KNT 여행사는 축제와 한류,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연계 헬로우 평창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 현지 관광 동향 및 상품 개발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연계 관광 상품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일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자리에 대규모 예식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팔복산단 재생계획, 지역 주민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주 지역의 예식업계는 이미 노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기존 업계의 부사 부여에도 초대형 예식장을 승인하는 것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행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은 제1산단 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웨딩센터와 외국산 자동차 전시매장 건립이 전부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식점 위생 수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거나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환경부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2017년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안심지하수 사업은 농촌 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해주며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를 달아줍니다. 접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와 지하수 관정관리 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